예, 물질의 특성 두 번째 시간으로서 밀도인데요. 자, 물질의 특성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특성. 자, 특성이라는 건 그 물질 고유의 특성으로서 종류에 따라 다른 특성을 말합니다. 종류에 따라 다른 특성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같은 종류의 같은 물질은 특성이 전부 어떻다? 같다라는 것이죠. 양에 관계없이. 지난 시간에 우리는 끓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끓는 온도라고 하는 건 물질마다 다른 물질의 특성이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입자들, 그 입자들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 이 인력이 있는데 이 인력이라고 하는 건 입자의 생김새에 따라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 인력이 입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커지면 끓는 점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에 따라서 끓는 점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밀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구 밀도 들어보셨죠? 밀도라는 건 밀집된 정도를 말하는 건데요. 자, 같은 공간이 있다고 합시다. 같은 공간에 A라는 물체는 이런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B라는 입자는 이런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부피는 똑같아요. 똑같이 부피가 1mm라고 한번 해봅시다. 1mm라고 하는 이 부피 속에 전체 질량을 봤더니 요거 하나의 질량이 1이라고 합시다. 1g. 얘는 요거 하나의 질량이 2g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1mm 속에 9g이 들어있는 것이고 얘는 1mm 속에 18g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처럼 같은 공간 속에 구성하는 입자가 다르기 때문에 부피는 같다고 하더라도 그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은 어떻다?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값은 다르다. 그쵸? 지금 뭐가 차이가 있다? 물질마다 부피는 같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값은 차이가 있겠구나.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값. 자, 이거는 물질이 다르면 다 다르고 같은 물질이라면 다 같겠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밀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를 구하는 공식은 바로 지금 나왔듯이 부피분의 질량으로 이렇게 구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밀도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밀도는 뭐분의 뭐다?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럼 밀도의 단위는, 자, 질량이 g이고 부피가 뭐 밀리리터를 많이 쓴다고 하면은 밀도의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 또는 부피가 뭐 세제곱 센티미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요걸 많이 써요.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밀도 역시 물질의 특성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 상황에서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 가로, 세로축이 있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부피를 나타내는 값이고 세로축이 질량을 나타내는 값인데 여기에 어떤 부피가 10mm, 20mm, 30mm 일 때 질량을 봤더니 얘가 10, 20, 30일 때가 있었다. 그때 이런 직선이 있었고 이런 직선이 있었다라고 할 때요. 이 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C라고 하고, 자, 여기 10과 20 여기 사이에 있는 이 점을 우리가 A라고 합시다. A라고 하고 20과 40으로 할까요? 40, 여기 40, 질량이 40g인 걸 우리가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부피와 질량을 알려준 이 그래프로부터 우리는 ABC의 밀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A의 밀도는 얼마가 되는 거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10분의 20이니까 2가 되는 거죠. 2g per ml. B는요 20분의 40이니까 역시 2가 되겠죠. C는요 20분의 10이니까 0.5가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A하고 B는 밀도가 어때요? 같죠? 따라서 A와 B는 우리는 같은 물질이다 라고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했듯이 밀도라고 하는 건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을 보는 것이죠. 자, C는 A와 B보다는 밀도가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렇게 보면 이 그래프에서 뭘 할 수 있냐면 부피와 질량을 나타냈을 때 이 기울기 값이 커질수록 밀도가 커진다는 것도 함께 알 수 있고,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밀도가 같은 점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밀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세 번째 것은 뭐냐면, 밀도가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큰 물질은 뜨고 작은 물질은 가라앉는 거예요. 자, 뜨고 가라앉는데 액체가 있다. 그랬을 때 요 액체 칸칸칸칸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 A라는 액체가 있고 여기 B라는 고체가 떠 있어. 그 다음에 C라는 애가 있고 여기 D라는 고체가 떠 있고 여기 E라는 액체가 있고 여기 F라는 고체가 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밀도는 제일 밑에 있는 게 가장 밀도가 크다. 왜냐면 밀도가 클수록 아래로 가라앉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이 정도로 우리가 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단위 부피당 질량을 우리 뭐라고 한다? 네, 방금 이야기했던 밀도라고 한다. 밀도 구하는 공식은 뭐다? 부피분의 질량이다. 자, 밀도가 큰 물질은 밑으로 가라앉는다. 작은 물질은 위로 뜬다는 것이고요. 자, 부피 질량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밀도를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금 실린더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자, 이 눈금 실린더라고 하는 건 이렇게 눈금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물을 채워 놓고 여기에다가 어떤 고체 물질을 넣잖아요. 고체 물질을 넣게 되면은 이 고체 물질 때문에 물이 쭉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물이 이만큼 올라왔다. 그러면 이 고체 물질을 담갔을 때 증가한 부피 5mm가 증가했다 그러면 그 부피가 바로 이 고체 물질의 부피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갔을 때 물이 넘쳐 흐르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체를 넣었을 때 떠오른 물의 높이가 그 물체의 부피와 똑같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말이 그거예요. 늘어난 물의 부피가 물질의 부피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금 실린더를 눈금을 읽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수평을 이뤄서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금을 보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끝부분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 올라간 부분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 수평인 부분을 읽어준다라는 거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최소 눈금에 몇 가지 읽냐면 10분의 1까지 어림잡아서 읽을 수 있다는 거. 자, 무슨 말이냐? 여기가 1mm, 2mm, 3mm잖아요. 그럼 우리는 요 1mm하고 2mm 사이를 여기를 10등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분의 1까지는 읽을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밀도를 공부를 해봤고요. 자, 더 나가서 뒷장에 보시게 되면은, 자, 기체의 밀도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밀도라고 하는 건 공식이 뭐였죠? 밀도는 뭐분의 뭐다?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런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 풍선 속에 있는 녀석이 온도가 증가하면 이들의 운동이 빨라지면서 풍선이 커지죠. 즉 부피가 증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크게 증가하죠. 기체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압력의 영향도 많이 받죠.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니까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가 증가하거든요. 따라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와 압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온도와 어떤 압력에서의 밀도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그 뜻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
이제 혼합하는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는 거. 우리가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은 혼합물의 밀도가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에는 더 뜨기 쉽다는 게 그것 때문이고요. 자, 생활 속의 밀도 구명조끼라든지 잠수 버릿 앞덩어리, 헬륨 풍선, 그 다음에 LNG와 LPG의 가스 노출 경보기 위치 같은 거. 자,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LNG라고 하는 것은요, LNG는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예요. 주성분이 메테인이거든요. 가벼워요. 밀도가 매우 작아요. 얘는 공기보다 밀도가 매우 작아요. 그래서 LNG 가스는 누출되면 위로 누출된다고요. 그래서 LNG 가스의 누출 경보기는 위쪽에 달려 있어야 돼요. 반면에 LPG는요, 페트롤 가스라 그래서 우리가 석유 가스예요. 석유에서 얻어진 가스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더 무거워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프로페인, 부테인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얘는 밀도가 크거든요. 밀도가 커서 밑으로 가라앉는다고요. 그래서 LPG 누출 경보 장치는 밑에다가 놔야 된다 그 뜻이에요. 네, 이거는 같이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림을 살펴보면 밀도가 큰 애들은 밑으로 가라앉는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눈금을 읽을 때 여기를 읽는다. 여기 10분의 1까지 어림잡아서 읽는다. 33.5까지 읽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계란이 물에 넣었더니 계란이 밑에 가라앉았다. 이 말은 달걀의 밀도가 뭐보다 큰 거예요? 물보다 컸던 거죠. 이건 좀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에다가 소금을 넣었더니 달걀이 떴어요. 이 얘기는 달걀보다 누구의 밀도가 더 크다? 소금을 섞은 소금물의 밀도가 더 크다. 그래서 이런 밀도 순서가 된다는 것까지. 밀도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까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